안녕하세요. 아, 소곤소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되나요? 네, 아직이요, 아직.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알지? 제가 처음이라 네. 아, 네,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요? 네, 너무, 이렇게 네, 이렇게 처음이라 네. 이러실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상현님 지금 감기 걸리셨다고. 지난번에 진아님 때 진행할 때 감기에 걸리셨다는데 지금 컨디션 좀 어떠세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미열이 살짝 있긴 한데 음.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좋아서 지금은 멀쩡합니다. 네. 어떻게 안색이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얼굴에 광이 나요. 저번에 약간 빛이 없었어요, 얼굴에.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랬었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 게스트님이 빨리 조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게스트 잠깐 소개가 아니죠. 네, 네, 오늘 오상준님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문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상준님이랑은, 막 이렇게, 모임에서 직접 막 대화를 많이 나눠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근데 연말 파티 때 잠깐 네, 뵀었는데, 그 기억으로 네, 모시게 됐거든요. 네. 사실 옛날 초창기 때 제가 참여를 그때는 좀 많이 하는 것보다 그때는 이제 정말 번개식으로 뭐 이렇게 컬블시리에서 뭐 술집 하나 빌려서 모이고 그때가 한 2017년, 18년 그때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육아에 전념하다 보니까 스케줄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음, 자주는 참석 못 했는데 연락 오는 것들 아니면 카톡에서 많이 소식은 계속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트랜스포테이션 어서리티라고 짧게 말해서 LA 메트로라고 하는 회사에서 프린시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직장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온 지는 2001년에 왔으니까 한 24년째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미국은 그러니까 취직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왔고 공부를 마치고 9/11 때문에 취직이 잘 안 되다가 운 좋게 취직을 소칼 쪽에서 해가지고 소칼에 온 지는 한 2004년쯤 와서 여태까지 계속 소칼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럼 오실 때 약간 네. 어떤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대학까지 다 나오시고. 사실 준비는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이제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2학년 때 막연하게 나는 미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93학번이거든요. 마지막 학력고사세. 나이가 꽤 많네요. 웃으시는 거 벌써. 라떼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네. 그때 그렇게 막연히 꿈을 꾸다가 제대할 때쯤 부모님한테 저 유학 가고 싶은데 어학연수 좀 보내주세요 했죠. 그리고 음, 근데 제가 한 6개월은 뭐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고 생활비 정도는 학비 정도만 대주세요. 6개월은 갔다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부모님들이 보내주셔서 복학하기 전에 어학연수 잠깐 하고 4학년 때 애들 막 취직 준비할 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는데 그때 뭐 유학 간다는 저는 성격상 뭔가 이렇게 딱 결정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잘 말을 안 하는 성격이라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준비하고 있어 뭐 이렇게 일하고 있다가 이제 GRE 테스트 보고 해서 막 혼자 원서 부모님도 모르셨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2층에 제 거실에 막 원서들 어디 어느 학교를 막 붙여놓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부모님이 아시고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 크레딧 카드로 원서 쓰는데 한 학교당 뭐 35불 정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 크레딧 카드 빌려가지고 원서 써가지고 학교가 돼서 그래서 미국에 왔죠. 그러니까 잡을 잡기 위해서 대학원으로 온 케이스죠. 음, 뉴욕으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학교는 그 뉴욕 주립대, 버팔로에 있는 뉴욕 주립대, 그 되게 순위 버팔로라고 얘기하고 저희 쪽에서는 그냥 유니버스의 버팔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할로윈을 네? 어? 저는 빙햄튼 나왔습니다. 스님 빙햄튼 나오셨어요? 네, 동문입니다. 오, 어? 반갑습니다. 뉴욕 출신인지 몰랐. 모르셨죠? 예. 다들 모르죠. 왜냐면 캘리포니아 있으니까. 사실 저도 2001년에 그때 9/11 터지고 나서 완전 제가 2003년에 졸업을 했는데 잡마켓 완전 프리즈. 그래서 정말 10개월 동안 이력서를 한 400개 넘게 썼었어요. 막 공부하고 자격증 짜고. 근데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터뷰도 한 10개 봤나? 음. 근데 이제 마음에 드는 하는 사람들은 제가 H1 비자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 노, 노, 노. 사실 동부 쪽에서 잡을 잡고 싶었었는데 특히 그 웨스턴 뉴욕 쪽은 되게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뉴욕 쪽에서 저희 누나가 원래 이제 캘리포니아 쪽 이쪽 그 플러튼 쪽에 그때 살고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한번 뭐 매형이 하고 있는 일을 좀 도와가면서 해라. 그래서 차를 끌고 4박 5일 횡단해가지고 캘리포니아까지 왔습니다. 음. 음. 하루에 진짜 700마일, 800마일 막 운전하면서. 그럼 그 매형이 하시던 일은 어떤 일이었나요? 매형께서 그때 어느 그 한국 회사가 그, 그 쇼핑몰을 약간 이렇게 입점식 쇼핑몰을 온라인 입점식 쇼핑몰을 개발한다고 해서 매형이 그쪽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가 매형은 다른 곳에 취직을 하게 되시고 제가 이제 그 일을 맡아서 개발을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뭐 창업하신 분이죠, 그분은. 근데 되게 열정이 많으셨어요.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많고. 그래서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URL 이름 되게 한국적으로 URL도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코리아타운 돌아다니면서 이제 온라인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가 2004년인데 되게 앞서가셨던 분이죠. 음. 하셨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그때 당시 코리아타운에서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해서 뭐가 어떻게 물건을 팔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너무 선구주시하셨다. 예, 예. 그래서 안 됐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H1을 못 내주니까 음. 막 거기서도 막 막판에 알아보다가 마지막에 매형 친구분이 어디 이력서 몇 군데 넣어서 몇 군데가 됐는데 자기는 이쪽을 갈 테니 저보고 그럼 이 회사 내가 된 데다가 추천을 해볼 테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갔는데 사장님이 저를 너무 잘 봐주시고 해서 제가 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H1 필요합니다 했더니 알아서 그건 알아서 다 해결하시고 그냥 오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운 좋게 H1 막차를 탔습니다 그때. 그때가 음. 그전에는 쿼터가 12만 장 정도 됐던 이 IT 쪽에서 저희 대학원생들의 특별 할당도 있었고 총에서 한 12만 장 정도 있었던 좋은 시기였는데 9/11 터지면서 그게 원래대로 6만 5천 장으로 좀 확 줄었던 시절이거든요. 막 시작 단계. 그래서 음. 되게 운 좋게 쿼터가 다 손이 됐는데 다음 회계년도 쿼터를 미리 신청해서 운 좋게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거 음. 아니었으면 아마 한국에 돌아가지 않았었을까. 사실 지금이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저희도 취업 못해서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운 좋게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 그때 네. 멘탈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멘탈 관리는 멘탈이라는 거를 잡을 그게 없었었어요, 사실은. 나는 미국에 왔었던 첫 번째 목표가 난 미국에서 정말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누나가 애기가 뭐 이제 뭐 한 10살, 10살이 아니라 3살, 4살 이때였었는데 무조건 집에서 나와서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계속 잡 포스팅 나온 거 찾아서 계속 이력서 보냈었어요. 계속 공부하고. 그러니까 음. 어떤 정신적으로 막,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너무 안 됐다라는 생각보다 어차피 나는 외국인이고 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처럼 계속 트라이를 해보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 나 안 되면 돌아갔다 다시 올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음. 그런 뭐랄까, 약간 내 자신을 믿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 위치에서의 그 나 자신을 정확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음. 사람이 이런 걸 너무 부러워 막 이렇게 보기보다는 내 위치가 이러니 지금으로서는 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멘탈 잡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 회사에서 H1 하시다가 지금에 있는 메트로 회사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 회사에서 처음 H1을 딱 내주고 1년 동안 인정받기, 그러니까 미국 회사였거든요. 딱 외국 사람 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한국 사람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인정받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토렌스에 있는 좀 작은 에이전시였었는데 되게 이제 큰 회사들 마케팅이랑 웹사이트랑 사내 시스템 같은 거 개발해주는 회사였었어요. 저는 이제 웹 음.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사내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나왔으니까. 그래서 음. 그때는 이제 제가 자바
스펙이었거든요. 풀스택 자바였어가지고 그 자바로 개발 많이 했었는데 운 좋게 제가 처음 맡았던 프로젝트이 그 옛날에 이수주라는 그 로데오라는 SUV를 되게 잘 만들었던 회사가 있었어요. 이수주. 음, 지금은 막 커머셜 비클밖에 안 만드는데 네. 트럭. 음. 근데 거기 회사를 했는데 그 사이트를 만든 사람들이 너무나 아키텍처를 잘 해놓은 거였었어요. 사실 저는 들어갈 때 사수가 없었거든요. 한 번도 사수가 내 인생에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들어가면 음, 나가고, 들어가면 나가고, 이렇게 가르쳐주, 어디, 소스가 어디 있다는 것조차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막 디렉토리 찾아가면서 막 했었었는데, 운 좋게 처음에 봤던 코드를 너무 하이 레벨 하셨던 분들이 디자인을 너무 잘해왔던 걸 봐서 많이 배웠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영주권도 1년 만에 받고, 음, 재밌는 에피소드는 처음에 갔는데 그, 그 문구를 보관하는 룸이 있었는데 거기에 네. 이제 나를 누가 데리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나 들어가서 이제 내가 필요한 종이, 연필 이런 걸 막 갖고 오려고 하는데 오피스 매니저 아줌마가 딱 오더니 Why are you here? 뭐 되게 싸납게 네. 그러면서 Get out! 그러더라고요. 너 온지도 아닌 신입이 여기 들어와서 뭐 하는 거냐? 자제실 같은 건데 음,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네가 혼자 들어와서 나 전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위치가 이 정도구나 지금. 그러고 있다가 그때 그 이수주 프로젝트가 되게 막바지에 있어서 주말에도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스스로 그냥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했었었어요. 근데 아, 그날 일요일 날 물이 샌 거예요. 위에 건물에서 어디에서 물이 터져서 우리 회사로 막 들어와서 제가 막 그 오피스 매니저한테 연락하고 사장님한테 연락하고 막 있더니 그때 그렇게 회사를 봐주고 걱정해줬던 게 되게 신뢰가 됐나 봐요. 음, 그래서 되게 그 사건을 계기로 되게 친해졌었어요. 음, 그러면서 거기서 한 8년 직장 생활하고 어느 결혼을 하면서 아시는 분 소개로 한국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회사에서 같이 비즈니스 뭐 개발하고 있는데 같이 일해보자고 해서 고민하다가 글로 갔었죠. 근데 이제 거기가 좀 잘못되면서 그래서 2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 다른 길을 가고 계셔가지고 그러다가 그 회사가 한국에 있는 메인 회사가 뱅크럽 되면서 완전히 사라지는 위기가 됐었죠. 근데 여지 브랜치 사장은 그걸 또 기회를 이용해서 여기서 자기 살 거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저도 그때 그 회사를 나오면서 그때 제 아기가 막 둘째가 태어나서 한 살, 2살 이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 비즈니스를 그냥 아기가 어리니까 애기 좀 테이크 케어하면서 프로젝트 베이스를 하려고 몇 개 어카운트를 들고 나와서 한국 사람들 상대로 일을 한 3년 컨설팅 비즈니스를 했었었어요. 음, 창업은 아니지만 그 창업 같은 컨설팅 비즈니스를 저 저 혼자 했는데 창업과 비슷하죠. 그냥 창업이나 마찬가지죠. 네. 예, 창업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한 2, 3년 있는데 얘는 솔직하게 이렇게 가끔 메시지 올라오신 거 참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창업에 대한 열정도 많으시고 창업을 직접 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데도 계속 꾸준히 막 끌고 나가시는 거 보시면 저는 그걸 잘 못했어요. 저는 그냥 난 통 개발자구나 라는 걸 그걸 2, 3년 하면서 느껴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음, 사실은 쇼맨십도 있어야 되고 세일즈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좀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부풀려서 가져와서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항상 이 사람들을 대할 때 비즈니스맨으로 대하는 것보다 나는 개발자를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대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이제 잡아야겠다. 근데 애들이 좀 컸고 나는 이제 이거를 그만두고 회사를 이제 잡아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가야 될 길을 결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팩트가 있었었는데 가장 중요시한 게 저는 가족이었거든요, 사실은. 예. 아이들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물론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민을 혼자 나온 1세대죠. 1세대.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2세대고. 그러니까는 뭐 저 혼자 어떻게든 저는 미국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저는 계속 아이들하고 여기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살고 있고 살 거고 앞으로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은퇴를 하고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미국에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아시는 분이 이제 공무원 쪽에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공무원 쪽에 계신 분이 미국 공무원도 괜찮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가장 좋은 점이 일단 베네핏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펜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펜션이라는 음, 제도는 한국의 국민연금이라는 거랑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이에요. 제가 얼마를 붓던 간에 그 내가 부었던 기간만큼 해서 그 펜션이 내가 리타이먼 한 이후에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죽으면 배우자한테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50%가 나오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런 베네핏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은 여러 프라이빗 컴퍼니에도 인터뷰를 봤었고 그때 아마존도 시험 갔었어요. 그래서 아마존 4차 통과하고 5차 이제 시애틀에 초대받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시애틀까지 갔는데 사실 안 됐어요, 그게. 근데 그 시애틀 비행기 타러 갈 때 한 2주 전에 메트로에서 됐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예, 음, 근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떻게 될까 같은데 아시는 분은 연봉이 아마 프라이빗 컴퍼니하고 3, 4만 불 정도 차이가 많이 날 거다. 근데 너가 어떻게 생각하냐? 쇼텀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 갖고 네가 뭘 할 것이냐? 아니면 롱텀으로 갈 것이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도 이쪽 IT 쪽에서 일한 그때 그 전에 해서 한 10년 넘게 일했을 때였는데 사실 IT라는 직업이 그 1년 365일 계속 대기예요. 밤에도 저도 얼마 전에 한국 갔다가 여행 갔다가 지난주에 왔는데 새벽 1시에 미팅 잡혀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애들하고 밤새 있다가 1시에 미팅하고 한국 시간으로 1시에 이랬었었는데 휴가 기간이면 항상 컴퓨터 갖고 다녀야 되고 이런 생각인데 프라이빗 컴퍼니는 그게 더 심하거든요. 특히 레비뉴를 만들어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압박감이라든지 그런 게 심해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좀 편한 길을 선택하자. 뭐 다른 분은 뭐 그럴 수 어떻게 좀 좋은 회사 프라이빗 컴퍼니에서 도전을 좀 해보시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람마다의 눈높이라든지 사람마다의 그런 자기의 그 잣대가 좀 다른 것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을 선택하고 가족에 대한 시간을 더 많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 메트로라는 직장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결정은. 음, 그래서 음, 그런 거를 했었을 텐데 소칼에 제가 작년에 오랜만에 정말 몇 년 만에 연말 파티를 갔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특히 학생들 보면은 항상 빅 컴퍼니에 대한 열망이 있으시잖아요. 빅 컴퍼니에 대한 열망과 프라이빗 컴퍼니.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 롱턴 인턴 하시는 애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걔네들한테 실력 좀 쌓으면 나가서 프라이빗 컴퍼니 있다가 나중에 들어와도 돼. 너무 편한 길을 어렸을 때부터 가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 애들한테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길을 선택했는데 소카라는 너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무원직에도 있다 보니까 베네핏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예. 다른 에스닉 그룹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게 일단은 사람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은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가 신분이구나. 신분,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문제, 그 다음에 잘 모르세요. 이런 베네핏들이 있는 것들을. 그리고 시민권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영주권자라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뭐 H1도 내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는 루머일 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개 이제 영주권자 이상은 저는 사실 어느 정도 나이가 계시고 저랑 비슷한 그 마인드를 가지시고 약간 좀 그 연봉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길게 롱텀으로 가시는 거를 생각하고 자기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공무원도 나쁘지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음. 네, 그러니까 슬쩍 지나가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가족이나 그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미리 보내드린 질문에 답해 주신 거 보면 이제 개인적인 목표가 행복한 가족이라고 하셨다고. 그렇죠. 네, 혹시 뭐 그러한 특별한 배경이 있으시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처음 싱글로 혼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니
싱글이었을 때는 누나가 결혼하는 거 보고 누나 애들이 너무 이뻐했고 걔네들을 뭐 거의 내 딸처럼 맨날 일주일마다 가서 놀아주고 막 이랬었었는데 내 가족이 생기고 내가 아이를 낳고 내가 키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가족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그 첫 직장 엠비전 그룹에 다닐 때 제 매니저가 그 재패니스 아메리칸이었었어요. 여기에 2살 때인가 3살 때 오셨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맨날 한 얘기가 있어요. 아마 바나나 그러면서 겉에 노란데 안에는 화이트라고. 예. 그러면서 그분이 늘 얘기해 주신 게 너가 결혼을 하면 Your universe is not yours anymore. 이랬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래요? 그래요? 저는 되게 독립심이 좀 강한 편이었고 제 거 하고 싶은 거는 다 했던 스타일이었었거든요. 미국에 온 것도 그런 제 성격이 있어서 온 거고 제가 하고 싶어서 왔고. 근데 진짜 결혼해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하루 중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시간은 아침에 잠깐 커피 마시는 시간. 일하면서 잠깐 커피 마시는 시간. 네. 정말 아침에 와이프가 이제 저 도시락 싸주고 애들 도시락 싸주고 와이프도 직장 생활 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는 집에서 일을 안 하고 나가서 일을 하니까. 근데 저는 집에서 일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회사에 아직도 안 가요. 한 번밖에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아침에 학교에 드랍해주고 그다음에 일하는 시간 그다음에 2시에 첫째 픽업해오고 3시쯤에 첫째 픽업해오고 2시에 둘째 픽업해오고 픽업해오면 간식 챙겨주고 저녁 오기 전에 와이프 하고 우리 저녁 같이 먹을 거 저녁 식사 제가 준비하고 약간 이게 분담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보니까 그다음에 애들 이제 공부 또 가리키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주말이면은 웬만하면 취미생활을 같이 공유하려고 노력을 해서 큰딸은 재패니스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재패니스 애니메이션 많이 보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요즘엔 얼마 전에 주지츠 카이스라고 무슨 일본 애니메이션 막 주술하는 애니메이션에 빠져 있어서 그 디먼 슬레이어 같이 보고 그다음에 제가 또 낚시를 좋아해서 주말에 아들하고 낚시도 가고 그다음에 아들이 베이스볼을 해요. 리들리그를 이 동네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스케줄이 꽉 차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즐길 수 있는 거를 제 스스로 즐길 수는 없지만 그게 제 유니버스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내가 가졌던 저 옛날 싱글이었을 때는 그 마라톤도 뛰어서 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고 심지어 그 2003, 4년, 5년 때 이때는 막 요가도 했었고 요가하러 가면요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저 혼자 하고 어떤 애 딱 둘이었었어요. 나머지는 다 여자. 그래서 우린 맨 앞에서 맨날 나 뜨거워서 맨 앞에서 그랬을 정도로 요가 그랬었고 뭐 이것저것 제가 원하는 거 즐기는 것도 했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제 목표가 일단은 가족이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 애들이 잘 커서 이 아이들이 이제 2세로 여기서 성장하는데 한국인이라는 자부심도 가지면서 될 수 있으면 미국 주류 사회에서 같이 섞여서 살았으면 그냥 한국 사람들하고 섞여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다이버시티가 너무 이런 매력이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다이버시티를 잘 활용해서 주류 사회에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가 서포트해 주는 게 현재로선 제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 네. 아닙니다.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제발 대학만 가라, 대학만 가라 이러고 있을 때도 지금 많습니다. 자녀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큰애는 이제 고등학교 하이스쿨 가요. 오. 9월에. 그리고 둘째는 이제 6학년 돼요. 초등학교 6학년. 네. 음.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이쪽 오렌지 카운티 요바린다에 여기 시골에 멀리 살요. 근데 너무 애들 키우기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6학년, 6년, 미드스쿨 2년, 하이스쿨 4년 요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큰애가 이제 하이스쿨, 둘째는 이제 6th grade 마지막 초등학교입니다. 작년에는 저희 큰딸의 그 PTA 멤버였었어요. 어딘 멤버. 아, 보드 멤버도 했었어요. 별거 다 하죠. 애들 때문에. 공무원이라서 가능하다. 약간 그런 것도 얘기가 되나요? 네?
공무원이어서 가능하다. 네, 그게 정말 너무 은비님이 포인트를 잘 잡으셨어요. 근데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저는 맞벌이잖아요. 맞벌이니까 와이프가 나가서 사실은 낮 동안은 애들의 신경을 거의 안 써요. 학교 일도 제가 다 가요. 왜냐면 저는 공무원이고 일단 그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4번이고 하루만 가고 그다음에 솔직히 제가 프라이빗 필드에서 한 10년 있었다가 10년 넘게 있었다가 이쪽 퍼블릭 컴퍼니로 와서 일하기 시작한 지 거의 이제 8년째 되는데 아직도 느끼는 거지만 프라이빗 컴퍼니 일의 양보다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했던 거에. 그러니까 제가 프라이빗 컴퍼니에서 막 열중 막 일할 때하고 비교해서는. 근데 제가 그 정도 노력을 해도 한 3분의 2? 반은 너무 심해. 한 3분의 2 정도의 노력을 해도 많은 친구들을 가르쳐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도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어서 교수님이 시켜가지고 잠깐 한 6개월 일한 거 빼고는 없는데 들리는 얘기만 많이 들어봤어도 여기도 약간 철밥통이에요. 저희 ITS에 나이 80 먹은 분도 계세요. 음. 음. 네. 뭐 매니저 포지션으로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 팀 매니저는 개발도 하거든요. 그 친구도 나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 프라이빗 컴퍼니에서 온 친구라서 저랑 마인드가 좀 비슷하네. 그 친구는 이제 인도 친구. 그다음에 저는 근데 그 친구는 약간 매니지먼트 트랙을 따라가는 거고 저는 개발자 트랙을 따라가는 거고 이렇게 트랙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선택해서 따라가는데 아까 은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매니저에 따라서 뭐 내가 애를 픽업하고 하는 거에 대한 거에 시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 해요. 일단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했을 경우죠, 물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라이빗 컴퍼니에서 하는 일의 양이 보다 많이 줄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것 중에 좋은 거라고 하기는 그렇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프로젝트가 듀가 거의 없어요. 프라이빗 컴퍼니 같은 경우는 막 쪼잖아요. 막 언제까지 끝내야 아, 되니까. 그쵸. 네. 와, 우리도 옛날에 저 처음 에이전시 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도 나가서 이런 거였고 물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막 쪼는 여기는 그런 게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래서 맨날 버스 시간에 안 맞춰오고 전철 시간에 안 맞춰오고 저같이 이용객들이 불편을 보는 겁니다. 메트로가 그래서 그랬구나. 기회가 없어가지고. 버스가 아주 제가 버스 아, 타면서 버스 타고 출근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5분 안에 온다 그랬는데 20분 걸려서 안 오고 어? 그렇죠. 막 이게 5분, 가끔 5분 안에 온다는데 저기 앞에 도착해 있고 그죠. 나 정말 한국 가면은 그 한국의 그 매출 시스템을 여기다 갖고 오고 싶어요. 여기는 정확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쪽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아하. 아무리 그 데이터를 아까 그 정보를 만들어내는 회사는 다 벤더들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면 벤더들이 만드는데 이 운전자 분들도 약간 좀 미국 사람들이 약간 여유가 있잖아요. 예, 여유도 있고 뭐 급한 것도 없고 막뭐 심지어는 뭐 어떤 승객이 올라타서 패스를 끊으면 이렇게 스캔을 하면 막 그래서 걔하고 막 한 1분, 2분 동안 또 수다 떨고 얘기하고 앉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예. 그래서 약간 문화적인 특징도 고려가 되는 것 같고 일단 정확성 떨어지는 거는 저희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예. 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죠. 예. 네, 진짜 어느 아침에 보면 버스 세 대가 똑같은 번호가 세 대 동시에 세대 같은 오고 그러고 1시간 동안 버스가 안 와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걔가 너무 서둘러 오는 거예요. 그냥 뒤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해. 딱딱딱 패스해버려요. 원래 그 정차하는 곳에 좀 몇 분 동안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아휴, 음. 뭐 별의별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LA에 살았는데 요바린다 이사 오기 전에 그때는 저는 퍼플라인 전철 타고 다녔었어요. 코리아타운 근처에서 살아가지고 저희 아들이 처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LA의 삼가군이라는 곳에 그 근처에 살았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와서 전철은 그나마 시간이 괜찮아요. 음. 네, 전철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버스는 정말 들쑥날쑥해요. 음.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답변을 안 해주셔야 돼요. 아, 정말 그냥 개인이 궁금한 건데 네, 버스 괜찮습니다. 탈 때 사람들이 네, 사실 돈을 진짜 거의 안 내요. 그렇죠. 근데 이거 LA 메트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여기가 공기업이라는 이유가 저희는 텍스머니로 운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 일반적인 이런 국민의 텍스가 아니라 저희는 네. 스몰 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텍스 포지션 얼마를 저희가 받습니다. 근데 그게 항상 음, 조정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캘리포니아 텍스의 뭐 10%, 20%뭐 이런 식으로 그 텍스를 저희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버먼트 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콜리 컴페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는 음, 레비뉴를 사실은 아까 상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버스 전철에서 레비뉴를 나오기 때문에 100% 공기업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100% 공기업은 이제 뭐 군인, 선생님들, 그다음에 뭐 시리 계신 분들, 가버먼트 잡인 분들이 정말 100%고 저희는 레비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가버먼트 잡 카테고리에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음, 가버먼트에서 뭐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저희도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아까 음, 말씀하신 거는 돈 안 내는 사람도 많고 그거를 버스 오퍼레이어가 딜을 할 수가 없어요. 위험하니까. 예, 사건 사고가 안 알려진 것들도 많이 있고 위험해요. 요즘에 그 홈리스들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마약 문제로 이 LA 카운티가 좀 시끄러워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이런 멘탈리 디지즈가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위험한 것들도 많아서 버스 오퍼레이터들이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보다 그 8년 전보다도 위험성이 더 많아졌어요. 사고 사건 들리는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음, 저희도 그 시큐리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 2028년에 올림픽이 있어서 정말 시큐리티가 지금 최고의 탑 프라이어티예요. 네. 어. 그럼 약간 버스 이런 스케줄 시스템이나 뭐 전철 스케줄 시스템 이런 것도 작업을 하세요? 네, 개발을? 제가 주로 개발하는 건 이제 사내 시스템인데 제가 하고 있는 스펙은 뭐 프론트 스택인데 프론트에는 리액트 쓰고 있고 백엔드는 이제 단넷 쪽 많이 하다가 요즘에 붐이라는 그 프레임워크 미들웨어가 있어요. 그 API 매니지먼트 툴이라는 붐이라고 있는데 처음에 델에서 나왔는데 독립해가지고 지금 되게 그 시장을 많이 커가는데 그거를 백엔드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버스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버스 자체에 막 라우터들이 있어서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거든요. 로케이션 정보를. 그게 이제 매티투스 롱디츠죠. 그 GIS 정보를 다 보내요. 그 다음에 음, 버스의 속도, 방향 이런 것들을 그게 데이터를 콜렉트하는 기기가 버스마다 다 달려 있어서 버스에 달리는 라우터 설명을 저희 쪽으로 보냈는데 그거를 제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에서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저는 데이터를 콜렉트하고 만들어서 서드 파티에 주면 서드 파티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음.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뭐 가끔 지각해서 혼나고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아, 되게 저도 회사 홍보, 약간 되게 회사 홍보를 하러 나오신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번에는 부정적인 부분도 되게 유도리 있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시면서 회사의 네, 장점 많이 얘기해 주시고 또 가끔씩 저희 단톡방에 글 올려주시는 네, 걸 봤어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메트로도 되게 좋은 직장이다. 막 약간 그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 혹시 올리고 나서 뭔가 연락이 왔다거나 뭐 그런 적도 있나요? 왔었어요.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인턴 때는 몇 분이 오셨는데 뭐 저희 매트로의 또 단점 하나가 프로세스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네, 음. 저 같은 경우도 됐다고 연락받고 가는 데까지 뭐 한 달 이상 걸렸거든요. 왜냐면 뭐 시큐리티 체크도 해야 되고 뭐 체크하고 뭐 체크하고 하여튼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인턴 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했다가 다른 데서 연락 와서 가셨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올렸던 게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포지션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3년 이상 5년 가까이 경력을 요구하는 위치였었는데 사실은 저는 한국 분들이 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이었었거든요. 제가 약간 입김을 넣을 수 있는 포지션이었었는데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젊은 분들은 이해해요. 그 빅테크를 쫓아가는 거는 당연해요. 근데 뭐랄까 제가 이제 저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막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잡을 잡고 있고 여자분도 잡을 잡고 있는데 여자분이 소프트 엔지니어예요. 그럼 여자분이 우리 회사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왜냐면 이제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많고 음. 반대로
와이프가 어떤 뭐 전문직을 갖고 있고 남편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럼 남편분이 우리 회사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안일 같은 걸 남편이 다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케이스. 반대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홍보를 하고 싶은데 되게 소카를 가끔 보면 이렇게 되게 창업에 대한 웹비나도 많이 하고 창업에 대한 도움도 되게 많이 주시고 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옛날하고 너무 틀려요. 옛날은 정말 초창기 때 부인이 태연님도 있었고 그 음, 옛날 게임 개발하시던 분 지금은 자주 안 들어오시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 하나 계시고 예. 그래서 그때보다 정말 많이 성장하고 정말 와, 되게 대단한 그룹으로 성장시켜서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되게 그때 초창기 멤버들한테 감사도 하고 대단하시다고 노력 많이 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지금 은빈이나 상현님 같이 이렇게 현재를 끌고 오신 분들도 대단하고 이런 뭐 소곤소곤이라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이 만드시고 그래서 이렇게 활기 있게 만들어 주시는데 한국 분들 그룹이 그렇게 이렇게 활기 있게 편하지 않은데 사실 그래서 너무 좋아지셨는데 이 공기업에 대한 그게 홍보가 음.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 소칼에서 공무원 쪽에 일하는 분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소칼에서는. 저희 그 학회나 그 웨비나에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제대로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얘 약간, 아니, 소곤소곤의 급이 아닌데, 좀. 아니에요. 네. 진짜 저는 왜냐면 지금도 젊은 친구들 우리 회사에서 인턴하는 친구들한테 야, 너 빡세게 일해서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어. 한 30대 후반, 중반까지. 근데 만약에 너가 창업의 꿈이 있고 뭐가 있으면 더 해. 근데 만약에 너가 나 같은 뭐 가족을 중시하고 너의 여가 시간도 중요하고 뭐 이렇고 약간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고 하지만 가서 계속 이렇게 셀프 러닝은 해야 돼요. 저도 계속 지금 리액트도 여기 와서 계속했고 또 단넷에서 아니 자바에서 단넷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구미도 최근 2, 3년 동안 해서 왔고 애줄 스펙도 제가 혼자 거기서 키웠고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고 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무원들처럼 돼요. 다른 공무원들은 어떠냐면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서 10년 전 시스템을 아직도 메인테너스 하고 있어요. 그 일만. 그 일만 해서 그 일만 할 수 있으면 쫓겨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잡 시큐리티가 우선은 IT 쪽은 되게 좋아요. 음, 근데 이제 그리고 좀 약간 전망이 밝은 게 앞으로 한 5년 내에 리타일만 할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나이들이 많으세요. 다 머리가 하얘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해서는 저희 메트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워러 디파먼트, 저희 옆에 워러 디파먼트 LA DWP가 있거든요. 거기도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LA 시리 잡도 있고, 각 시리마다 잡들도 있고, 카운티 오피스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도 한번 관심을 나이가 좀 돼서 제가 뭐 저처럼 뭐 애들도 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여유를 가지고 좀 오래 길게 가고 싶으면 공무원이라는 직장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네. 근데 자기 개발 시간도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새로운 스펙 썼는데 저는 되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그냥 주저하고 있지만 뭐 그래서 승진이 좀 빠르긴 했지만 음, 네. 근데 음. 단점 연봉이 낮아요. 아니, 얼마나 낮길래 그렇게 자꾸 낮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찾아보시면 연봉은 저희는 공개해줘. 디스클로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A 뭐 맨날 LA 타임스 기자가 맨날 우리 와서 맨날 보고 그래요. 근데 음, 그냥 다른 프라이빗 컴퍼니에 비해서 빅텍에 비해서는 물론 많이 낮고요. 어, 잘 나가는 중견급 이상의 IT 컴퍼니에 비해서는 한 3, 4만 불 정도 낮고요. IT만 비교했을 때. 근데 음, 일반 중견급하고는 비슷해요. 음, 그런데 생각하셔야 될 게 롱텀이잖아요, 저는. 내가 은퇴하고 싶을 때 은퇴할 수 있어요. 내가 일만 어느 정도 잘 해 나아간다면, 전제 조건은, 물론 그러시겠지만, 한국 분들이 일을 잘하세요. 그리고 펜션이라는 걸 무시 못해요. 그렇죠. 펜션이 진짜 사실 장난이 아니에요. 예. 펜션이,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25년에서 30년을 일을 하면, 마지막 연봉, 3년치, 마지막 3년 연봉의 에버리지에서 65%에서 70%가 나와요. 65%에서 75%. 그럼 제가 나중에 뭐 좀 더 노력해서 더 높은 위치에 가서 연봉이 한 뭐 20만 불 가까이 된다 그러면 회사 제가 65세, 70세 리타일만 하면 한 달에 그냥 13만, 1년에 연봉 13만 불? 14만 불 정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무 펜션을 혜택이 있는 회사들이 좀 있는데 얘기를 몇 군데 들어봤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맞아. 디즈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없는데 뭐 예전에 펜션이라는 베네핏이 있었대요. 그런 그렇죠. 회사들이 있으면 뭐 이제 아버지가 그 회사에서 이제 오래 일을 해. 왜냐하면 할 때마다 이제 펜션이 오르니까 그렇죠. 아들도 이 회사로 취직시켜. 들어와. 그러니까 그 펜션의 이익을, 그리고 꼭 굳이 높은 어떤 포지션일 필요도 없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네. 펜션은 높은,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연봉의 실링이 존재합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내 포지션을 프로모션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실링을 넘지를 못해요. 예를 음, 들어서 어떤 포지션의 연봉이 하이 실링이 뭐 에버리지가 8만 불에서 10만 불 사이라면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 죽을 때까지 10만 불밖에 안 돼요. 그 은퇴할 때까지. 근데 약간의 보상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거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아까 은비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꾸준히 있어도 뭐 편하게 그냥 가니까 왜 왜가 굳이 머리 아프게 막 나서서 일만 들고 절대 이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 불러들이고 그다음에 팔러틱도 되게 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포지션에 있으면 공무원 직장이니까 자기가 프라이빗 컴퍼니 있을 때 아니면 다른 시리 잡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애들을 막 불러요. 그 음. 자기 밑에다가 놔. 팔러틱도 존재해요. 예. 근데 음, 저는 그 팔러틱을 따르지 않고 싫은 소리를 매니저한테 막 쏟아내고 있는 중이죠. 음. 잘라라면 잘라봐! 그러고. 근데 검색을 아, 해봤거든요, 샐러리. 네. 근데 아,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네. 중간급, 네, 중간급, 음, 그 중견 IT 기업하고 비슷해요. 근데 펜션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되죠. 네, 많은 분들이 음, 보시면 빅테크를 생각하시는데 얼마 전에 얼마 최근에도 어떤 재밌는 짤을 봤는데 그 누구죠? 그 유명한 모델 한 누군가 하여튼 그 모델이 있는데 여자 모델 그 영화에서도 아, 나왔던 아닌데, 그 한희진 아니고. 그 누구야? 그 장윤주? 장현주인가? 예. 네. 어떤 친구가 이제 그 장현주한테 그 보냈대요. 무슨 뭐 무슨 하소연하는 그런 글이 있어서 뭐 어디다 올렸는데 언니 저 모델이 되고 싶은데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언니같이 훌륭한 모델이 됐을 거야 했더니 그 장현주가 지셨죠. 모델이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남들한테 야 너 모델을 해봐, 너 모델을 해봐, 너 모델을 해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내가 모델이 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저는 딱 와닿던 게 어떤 사람들이 물론 꿈을 갖고 막 쫓을 수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빅테크 회사를 봤는데 안 뽑혔어. 음. 마치 나를 안 뽑아? 니들이 뭔데 나를 안 뽑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그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성공 내 위치에서 볼 때 일단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쉽지가 않은 일인데 물론 꿈을 갖고 이러는 건 좋아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저도 어렸을 때 되게 꿈이 많았었어요. 이것 때문에 해야 되고 저것 때문에 해야 되고 이랬었어요. 젊었을 때는 꿈이 많을수록 좋긴 해요. 정말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 자신을 정확하게 읽고 그 자신의 위치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장에서도 물론 제 나이 또래에서 성공한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고 어, 더 나은 친구들인데 그게 저의 비교 대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저 친구 저렇게 하니까 부럽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적도 있고 나도 저거 했걸?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첫 직장에서 8년을 일했는데 정말 나한테 베네핏은 없었는데 저는 그 회사한테 되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저한테 H1비자도 해줬고 영주권까지 해줘서 내가 미국에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준 회사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회사를 떠날 수 없어. 내가 이 회사에 대해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능력이 있으면 계속 점프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연봉을 올리고 했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었어요. 그게 제가 어, 그 질문지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좀 실패? 좀 후회하는 것들에 대한
한 단면인데, 그래서 젊은 분한테는 회사는 진짜 회사일 뿐이에요. 회사도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잖아요. 좋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얻을 거 없으면 내가 다른 데서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내 능력을 더 키울 수 있고 내가 더 배울 수 있으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그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마인드가 되게 약간 정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 거 그게 되게 강했어요. 첫 번째 회사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회사에 되게 오래 남아있어요. 그때 여러 번 스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그랬었다라면 그 약간 한국 회사도 안 만나고 그냥 외국 회사만 계속 있다가 메트로 같은 내정직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냥 예, 공기업에 음, 대한 그런 것들을 들어서, 근데 공기업은 들어오는 거는 한 40대 전후가 제일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일하는 시간이 짧으면 펜션이 그만큼 적어요. 근데 또 음,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자기 성장할 수도 있고. 그건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배울 거 많이 배우시고 그런 기술과 능력을 가지시고 와서 공기업에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제가 그때 시니어 포지션 올렸을 때 그런 분들을 찾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리고 음.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왜냐면 공평하게 다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경력이 많고 자기가 하고 있었는데 여유 있게 저희한테 나눠줄 수 있는 분들. 이 와서 일을 했으면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었는데, 왜냐면 저희가 그 포지션 때 이력서를 많이 받는데 저희 매니저가 나한테 와서 맨날 컴플레인하는 게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티어가 낮아요. 모든 사람들의 그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그 워너비는 물론 빅텍이겠죠. IT 쪽은 큰 회사겠죠. 그 다음에 또 좀 안정적인 큰 네임밸류 있는 회사들이겠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되게 아래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없는 분들이, 그거 안 하는 분들 아니면 떨어진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알게 돼서 뭐 헤드헌터 통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력서 와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좀 어, 여유 있는 분이 와서 여유 있게 같이 일했으면 했다는 소망이 좀 있었었어요, 음. 그때 당시에. 그러면 LA 메트로 간단하게 그 인터뷰 프로세스 좀 알려주세요. 네, 엘리베이터는 되게 좋은 질문. 저도 이런 네. 거,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소곤소곤해서. 첫 번째는 저희 웹사이트에 가고 싶은 그 잡 포스팅이 항상 나와요. 근데 그게 진짜 잡 포스팅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어플라이 해가지고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카운트를 먼저 만들고 저희 메트로 어카운트, 그 잡 포스팅 어카운트가 따로 있어요. 그걸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잡을 읽으시고 아래 버튼에 이제 뭐 어플라이 하는 버튼 누르시면 단계가 한 6단계가 있어요. 써야 될 게. 근데 정말 레가시 시스템이에요. 그 세션이 잘 죽어요. 한 30분? 오래 가다가 죽고 뭐 들쑥날쑥해. 그래서 팁은 거기 적으시는 내용이 많으면 노트패드에다가 일단은 기록을 다 해놓으세요. 아, 왜냐면 이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필아웃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어태치먼트 하는데 그거는 내가 만들어 놨던 이력서. 그거를 어태치먼트에서 서밋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저희한테 안 오고 무조건 HR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HR에서 그 파일 프로세스를 먼저 해요. 거기서 보는 거는 그냥 잡 스페시피케이션 나온 그거대로예요. 이래서 여기가 경력 리퀄먼이 뭐 5년이면은 5년도 안 된 사람은 무조건 버려요. 그런 작업을 그 레주메나 상에서 그런 작업을 먼저 HR이 다 끝낸 다음에 이름하고 그 학교 정보 다 지우고 그 일 경력 그것만 가지고 매니저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걸 받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뭐 이게 피메인인지 메일인지도 모르고 뭐 에이시안인지 뭐 유러피언인지 와이트인지 블랙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인터널리 안에 있는 경쟁자가 어플라이할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딱 보면 알긴 하겠지만 외부 온 사람은 전혀 모르고, 그래서 매니저가 그렇게 해서 한 인터뷰 볼 사람 한 5명 정도 뽑아요. 그게 기간이 한 지금까지 앞에 HR이 그 우리한테 파일 넘기는 그 과정이 제일 길고요. 그게 한 3주에서 4주 어떨 때는 되게 길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파일 받고 인터뷰 나 요거 5명 할래. 요거 5명 할래라고 HR에 보내면 그때부터 프로세스가 한 2주 걸려서 그 사이에 인터뷰 날짜를 따라 잡아요. 그 다음에 인터뷰 패널이 3명 있어요, 3명. 그러면 요즘에는 다 줌이나 다른 것들로 인터뷰를 보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로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면접 인터뷰 보는데 기술 인터뷰는 디테일하지 않아요. IT 쪽으로 죄송 제가 IT여서 그쪽에는 기술 인터뷰는 뭐 알고리즘 써라 아니 와이보다 코딩 만들어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 직책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너 OOP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아니면 솔리드가 뭐니 아니면 그런 개념들 정말 약간 개발 개념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지 빅텍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코딩 테스트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가 뭐 어딘 거에서 코딩할 때 뭐 페일리어가 어떻게 있으면 그거 설명해서 그거 어떻게 오버컴해서 어떻게 아웃풋 내는지 그런 거 설명하고 뭐 그런 것들 위주지 디테일한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캔디데이트를 그 우선 풀에다가 몇 명을 뽑아놔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매니저들하고 그 패널들하고 해서 골라야 하면 그게 최종 프로세스입니다. 비밀 때. 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총 세 단계예요. 간단하네요. 세 음, 단계, 세 단계인데 다른 빅텍처럼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이제 영어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뭐 영어 편하신 분들은 인터뷰 준비 어렵지 않게 하실 것 같고 다른 디파트먼트도 그렇게 크게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는 중요한 팁이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이버시티를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마지막 질문이 항상 이런 거예요. 너 인클루전,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메트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래요. 예. 그러면 이제 음, 다민종, 그다음에 이제 공평한 사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인터뷰할 때. 음. 이건 진짜 꿀팁이네요. 네. 그래서 왜냐면 그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 한인종만 뽑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항상 이퀄 어퍼튜니티 해가지고 다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이게 레이쇼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야 돼요. 여자도 남자도.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는 매니저들은 여자가 더 많아요. 음, 남자들보다. 예. 그래서 많이 뭐 연봉 당연히 똑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 CEO도 그 흑인이고 여자고. 예. 저희 음, 디파트먼트 그 치프도 여자고. 여자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음, 에이시안도 많고 예, 에이시안 뷰리 되게 많아요. 그 에이시안 중에서 필리피노, 차이니스, 그다음에 베트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내가 한국 분들이 좀 기회가 많은데, 근데 영어를 다 잘하지 않아요,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 소통, 예, 맞아요. 원빈님,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디파트먼트는 물론 읽고 쓰기가 중요한 디파트먼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IT 쪽은 읽고 쓰는 것보다 이제 뭐 내가 일로써 보여주는 게 많은 부분이라서 소통만 잘 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나중에 좋은 그 잡 포스팅 올라오면 저희 소크에 또 쉐어해 주세요. 네, 늘 제가 하겠습니다. 음, 저희가 사실 그때 시니어 포지션 나왔을 때, 정말 그때 되게 기회가 좋았는데, 그때 한 5분 정도가 저한테 연락을 주셨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기간을 잘못 설명드려가지고 놓치신 분이 있어서 되게 아깝고, 이력서도 못 넣어보셨어요. 다른 분들은 퀄리피케이션이 안 되는 분들이 한두 분 계셨고, 되는 분이 계셨는데 넣는지 안 넣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까지 안 오니까. 저는 나중에 패널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매니저가 이제 인터뷰 그 페이퍼만 보고, 그 레주메는 이름 지워진 것만 보고 이제 그 중에서 셀렉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권한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끔 이제 매니저가 저한테 그 스펙 좀 봐달라고 이 레주메를 쫙 보내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충 보면 이제 한국 분인 거 아는 분들이 몇 분 있죠. 근데 여태까지 한 번 한국 분들이 지원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레주메에다 이렇게 암호 코드 넣어놔야겠다. 뭐 SK 이런 거 딱 뭐 하나 넣어가지고 알아볼 수 있게끔. 맞아요. 그래 됐고, 예, 예. 그렇군.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거의 다 해주셨어요, 네. 사실. 그런 아니, 것 너무 같아요. 말씀을 네, 되게 연결되게 재밌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네. 아, 진행을 꿀같이 잘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너무, 아, 또 사실 나누고 싶은 얘기도 되게 더 많은데 저희가 아직 적어둔 거 약간 시간 그럼 부족한 근데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파트 그리고 2? 네, 오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나눌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희 다른 행사 때도 모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냥 강하게 듭니다. 아니, 뭐, 음, 보셨지만 제가 시간이 되면은 언제든지 아니, 여기 운영진 분들이 너무 제가 그 초창기 때부터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먹지는 않았지만 그 만들고 이렇게 태윤 씨하고 몇 번 분들이 막 성장시키려고 할 때 그때 모임에 몇 번 나가서 봤었던 거라서 거기에 비해서 지금 성장한 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 운영진들 분들 너무 수고들 많이 하시고 옛날에 저희 나그 책 미팅 책 모임도 해서 맨날 밤마다 책 공부하고 이랬던 적도 있었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작은 작은 것들 많이 만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계속 이끌어 나갔으니까 너무 수업이 멋있는 그리우시면 것 같아요.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유니버스는 이제 아직 저희 게 아닙니다. 아, 제 아하.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이제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아, 음, 그러지 않아도 제가 도움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이번에는 이제 방학이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방학 때는 낮에는 오히려 시간이 없어요. 저녁 때는 오히려 좀 시간이 있고. 음, 그래서 제가 도움이 드릴 수 있는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저는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된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상현님이 연락해 주셨을 때 제가 그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국에 있을 때 연락 주신 거예요. 제가 한국 여행 음, 중에 맞아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막 한국에 여행하고 계시다고. 있었어요. 여행하러 죄송합니다. 갔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고 내가 거기서 할 얘기가 많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벌써 음, 시간이 다 돼가네요. 정말. 아니면 마지막으로 그 지금 대학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한테 뭐 조언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이런 거 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조언은 제가 조언할 위치보다는 즐기세요. 그리고 이런 장기하 씨인가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노래하는 걸 들었는데 네가 내 인생 살아봤어? 나도 내 인생 살아보지 못했어. 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어떻게 알겠어? 너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너 자신이야. 그러니까 그냥 네 자신을 믿고 즐겨봐.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 진짜 자신을 믿고 즐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스펙을 되게 꽉 짜고 있어야 돼요. 하나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 나는 졸업하신 분들 얘기할 게 저는 자존감이라는 단어랑 열정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내가 어떤 위치에서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사실 빅텐에 있는 친구들보다 못해요. 개발자로서. 그 사람들은 천재인 경우도 있고 잘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내 위치에서 내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나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내 자존감이 지금 대학원 위치에 있고 졸업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 위치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잡을 잡기 위해서 노력해보는 게 그분의 자존감이 아닐까. 그냥 그분의 열정이 아닐까.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여덟 단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이 되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추천도 해드리고 싶고, 어, 8단어요? 음, 박웅현님의 여덟 단어라는 책인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단어가 이제 자존감, 뭐 그다음에 열정. 그랬었는데 그런 거를 마음에 갖고 있으면 어려운 길도 헤쳐나가지 않을까. 근데 그러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저도 실패했는데 뭐.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가 다가 아니니까 그 위치에서 실패한 위치에서의 그 위치에서 자존감 있고 그 위치에서 다시 쓸 수 있으면 한국에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뭐 한국에 돌아간다고 내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음, 제가 아는 제 후배는 그렇게 뭐 한국에서 외국 기업에 있다가 외국 회사 브랜치 미국 나와서 영주권 받고 여기서 구글까지 간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길은 있는 것 같아요. 찾다 보면. 음, 근데 그 길이 빅텍이 아니더라도 그냥 조그만 회사를 그 회사를 내가 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면 그 위치가 나에게 있어서 제일 좋고 행복한 시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겁니다. 그런 걸 위해서 본인을 키우시고 본인의 현재 위치를 즐기고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음, 직장 잡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 저도 옛날에 그랬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백수를 지내다가 막판에 운 좋게 잡아서 정착한 케이스인데 여러 가지 옵션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LA 메트로 잊지 말고 지원해 주세요. 네, 제가 또, 당분간은 저희 팀에는 포지션이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언젠가라도 나오면, 아니면 뭐, 인턴 자리라도 나오면 언제든지 또, 노크해서 잡포스팅 하겠습니다. 카톡에다가.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막 감동이 감동까지. 아,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니,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늦은 시간은 아닌 것 같지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즐겁다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그 옛날 고생했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좋았던 시간이고, 앞으로 소칼이 좀 더 다방면으로 열려 있었으면 하는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막 위에 있는 것들만 보시지 마시고 자간자간한 것들. 그리고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데 포지션이 나는 저처럼 그냥 막 올리시고. 예. 그래서 젊은 친구들 꿈을 가지시는 분들이 미국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물론 LA 메트로에도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와서 좋은 베네핏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코페이도 오블입니다. 너무 마지막까지 좋다. 마지막까지 찐 자랑. 헬스 베네핏이 코페이가 오블입니다. 그래서 음. 네. 너무 좋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뜻깊은 아니, 자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빈님, 상현님 오늘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음. 네. 오늘 이제 상주님 말씀 너무 잘 들어봤고요. 이제 공기업의 장점, LA 메트로의 장점 이제 너무 잘 들어봤고, 네, 그래서 오늘은 소근소근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진짜 다음 기회에 또 상주님 또 모실 수 있었으면 더 많은 이야기, 다른 이야기도 또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겠습니다. 음.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저